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 몇 주간 채널이 정지돼서 활동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일들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갑상선 수술을 하는 바람에 가정에 조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뜻하지 않게 방송으로 만나 뵐 수가 없었고요. 지금 이제 수술도 잘 끝났고 또 개인적인 일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오랜만에 다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채널 경고를 2번째 받고 있어서 생방송 중에 또 혹시나 센 발언을 했다가 채널이 이제 영구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녹화 방송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할 얘기는 지난 대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난 대선은 확실히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고, 그것을 국민들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다시 돌아보면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드릴게요. 우선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홍준표나 혹은 제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황교안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택이 됐다면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이번 대선에서 승부를 가르는 키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의 부정선거 흔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공병호TV나 하면되겠지 같은 채널에서 그 증거들을 계속 취합해서 짤막한 영상들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병호TV나 하면되겠지 채널을 보면 그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정선거의 흔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저들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놀라운데요. 제가 파악한 안철수라는 인물은 보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PC 좌파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안철수가 그동안 취해왔던 스탠스도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과 협력을 하는 자세였지, 국민의힘이나 보수 우파 쪽에는 확실히 선을 긋고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나 황교안이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로 나타났을 때, 세워졌을 때 안철수가 이들과 과연 단일화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을 때 훨씬 부담감이 적은 기존의 보수 세력이 아닌 신진 세력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단일화의 시점이 절묘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의 시점이 만약 조금이라도 일찍 단일화가 됐더라면 그 남은 기간 내에 여론 조작을 통해서 단일화의 효과를 많이 떨어뜨리고 그것을 토대로 선거에서 조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이미 투표지가 찍힌 후에 사전선거 바로 전날 단일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단일화가 된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바라볼 때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일화가 신의 한 수로 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 저들이 이전에 계획했던 부정선거의 계획들이 틀어진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굽히지 않았겠죠. 네. 각종 부정선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아니요, 봉인이 아예 안 돼 있어요. 보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양쪽이라. 사전이요. 무슨 자욱이 없는데 뭐. 아예 안 붙었어. 완전히 그냥 엉터리 되게 그냥 좀.
이상한 색깔의 투표지가 나타나고,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투표수를 줄이고, 또 전라도나 이런 특정 지역에서는 투표수를 더 추가해서 올리고 하는. 아니 4,000표를 8,000표를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수정했잖아요, 선생님. 아니 수정을 해도 그렇지 내가 오니까 수정하는구만. 예?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저희 책임 사무원 옆에 있으면 좀 부담돼서. 부담이나 잘못 걸으면 이 아가씨는 비교해요. 괜찮은 게 지금 직접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응. 아 여기 좀 봐봐요. 맞죠? 수정할 건 맞.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은 저들의 전략적 패착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내세워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하게 될 경우 부정선거의 의혹이 증폭될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쩔 수 없이 아슬아슬한 표차, 1% 남짓한 표차로 승리하는 쪽으로 부정선거 계획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슬아슬한 표차로 승리를 하게 될 경우 조작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예 표를 넉넉히 집어넣어서 이재명을 50% 이상 득표하는 것으로 조작을 했더라면 조작은 굉장히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윤석열의 득표율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 득표율보다 약간 앞서는 정도로 표를 조작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에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 조작이 실패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강렬한 갈망, 열망, 그리고 저항, 이것들이 결국에는 대선을 승리로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까지 부평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강렬한 국민들의 저항의 모습들이 비춰지자 부정선거를 하는 세력들은 위축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던 양의 계획을 착실하게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윤석열이 당선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과연 윤석열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참 리더냐, 참 지도자냐, 정말 보수적인 인물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부인이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저도 의구심을 갖고 계속 대선 이후에도 그 행보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를 적극 지지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풍수지리나 여러 가지 미신과 연결해서 그것을 흠집내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악랄한 좌파 정권이 5년 동안 청와대에서 있으면서 과연 어떤 짓을 했을까요? 이 청와대 안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윤석열이 청와대로 들어간다면 저들이 만들어 놓은, 저들이 세팅해 놓은 어떤 그 환경과 어떤 계획 속으로 윤석열이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고 청와대를 해체시킨다. 이것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는 것에서 넘어서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선거의 승리에서 점령군이 돼서 청와대를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선거에 승리한 점령군은 국민이니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는, 정말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5월 10일은 국민이 점령군이 되어 청와대에 입성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5월 10일에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최근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양이, 브러치, 이 까르띠엔가 하는 그 명품이라고 하죠. 과연 이게 얼마짜리냐, 2억짜리냐, 5억짜리냐, 뭐 값을 매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게 많죠. 그리고 청와대 안에다 과연 무슨 짓을 했느냐, 이 문재인 일가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다 같이 살고 그 딸까지 같이 청와대에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기사로도 나와 있고, 과연 김정숙의 옷방에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셀 수 없는 옷과 명품들이 김정숙의 옷방에 가득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확인하러 가는 날이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죠. 생각만 해도 저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그 5월 10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청와대의 멋진 조경과 청와대의 어떤 건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저 좌파들의 민낯, 저 좌파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들의 더러운 민낯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